안녕하세요. 해상도 상승 프로젝트입니다. 6월 7일 시각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공급 확대 자체가 아닙니다. 숫자는 커졌지만 전세 매물은 줄고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공급을 볼 때는 몇 가구가 발표됐는지보다 어느 지역이 그 물량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공급 뉴스는 커졌지만 당장 시장이 느끼는 압박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기사는 공급 확대를 큰 숫자로 보여줍니다. 서울, 과천, 성남 등 수도권 선호 입지에 6만 가구 공급이 추진됩니다. 과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에는 900, 800가구가 거론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정부안 기준 1만 가구가 나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시장에 집이 밀려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발표 숫자와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은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6월 전국 분양 물량도 3만 920가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작년 같은 달 분양 일정표 한 장이 올해는 6장 이상으로 두꺼워진 셈입니다. 그런데 체감 시장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서울 전월세 매물은 2년 새 30% 줄었고 서울 전세 가격은 0.26% 상승했습니다. 공급 뉴스가 늘어도 당장 이사할 집의 압박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엔 공급 확대 뉴스 같지만 실은 서로 다른 시간표가 부딪히는 시장이었습니다. 발표는 빠를 수 있지만 전세 매물과 가격은 지금의 수급으로 움직입니다. 공급 대책의 앞면에는 가구 수가 적힙니다. 뒷면에는 교통, 학교, 전력, 하수, 생활 인프라 비용이 붙습니다. 중앙정부는 전체 규모를 보지만 지자체는 그 집들이 들어올 동네의 민원과 혼잡을 먼저 봤습니다. 용산만 봐도 차이가 보입니다. 정부안은 1만 가구이고 서울시는 8천 가구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2천 가구 차이는 표에서 한 줄 차이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개발 압력의 차이입니다. 과천시가 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공급 사업은 땅만 확보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지역이 인구 증가를 받아낼 수 있어야 개발이 실제 가격 신호로 이어집니다. 겉보기엔 주택수 부족 같지만 실은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회계 문제였습니다. 중앙정부 숫자와 지자체 비용은 같은 표 안에 적혀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부담으로 나타납니다. 서울 공급을 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발표 물량은 기대 가격에 영향을 주고 착공은 사업 가능성을 확인시킵니다. 입주는 전세와 매매의 실제 선택지를 바꿉니다. 기준 가능성은 공급 발표는 늘지만 지역별 집행 속도가 갈리는 쪽이고 이 흐름의 무게는 45%입니다. 완화 가능성은 30%, 악화 가능성은 25%입니다. 핵심지와 교통 호재 지역은 버티고 일부 분양과 비아파트 시장이 먼저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판단이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 세제, 규제 완화를 묶어 빠르게 밀어붙이면 지자체 협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비아파트 공급이 임대차 수요를 먼저 흡수하면 당기 물량 효과가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판단은 공급 헤드라인 하나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지역별 사업 단계, 전세 매물 감소, 기반시설 협의, 금융 조건을 같이 봐야 합니다. 서울 공급의 핵심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어느 동네에서 실제 거주 가능한 집으로 바뀌는 속도입니다. 여기까지 6월 7일 시각이었습니다. 해상도 상승 프로젝트 내일도 같은 시각으로 다시 만나요.